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생임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희남생입니다. 오늘의 학습단원 제13과 시대와 삶과 시 1차 학습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읊은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한다. 두 번째,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입니다. 한시 학습 목표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시의 특징을 파악하고 시상 전개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 백광운의 홍경사를 보겠습니다. 홍경사, 홍경이라고 하는 절이 되겠습니다. 절, 홍경사에 대해서 읊은 시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자, 기승전결, 기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추초 전조사, 잔비 학사문, 천년 유류수, 나길 견귀운. 역시 5글자 5원이니까 두세 자씩 끊어서 읽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를 풀어야 할 때는 시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구별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초, 가을초, 풀초니까 추초는 가을 풀입니다. 전조, 앞전에다가 조자를 보겠습니다. 조는 보통 우리 아침조로 외우고 있죠. 아침조자인데 이 글자는 왕조 조정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아침조자이면서 조정조자입니다. 전조는 앞전자니까 앞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왕조, 다시 말하면 뭐를 쓰나 이전 왕조인 고려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전조는. 자, 백광운은 조선시대 사람으로서 전 왕조인 고려 시대에 지어진 시인 홍경사에 가서 홍경사를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절사자입니다. 잔비, 잔자는 해칠짠자입니다. 해손하다, 파손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비하면 파손된 비석, 해손된 비석이라는, 부서진 비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학사는 학자죠. 학자. 문은 글입니다. 그러면 부서진 비석에 쓰여진 학자의 글 되겠습니다. 천년, 그대로 천년입니다. 유, 있다죠. 유수,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 자, 흐르는 물이 있다. 흐르는 물이 남아있다. 흐르는 물이 여전히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낙일, 낙일은 떨어지는 해입니다. 떨어지는 해니까 지는 해 되겠죠. 해가 떨어지다, 해가 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낙일은 지는 해. 견, 보다. 귀우는 돌아갈 귀 구름문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구름입니다. 자, 돌아가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구름이겠죠. 그래서 사라지는 구름이라고 풀이를 합니다. 자, 이제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부터 봅니다. 추초 전조사, 가을 풀 속에 이전 왕조의 절이 있고 이런 입니다. 가을 풀 속에 있는 이전 왕조의 절 이런 뜻입니다. 잔비는 부서진 비석에 쓰여진 학자의 글 이런 뜻입니다. 부서진 비석에 쓰여진, 부서진 비석의 학자의 글이니까 부서진 비석에 남아있는, 옛날서 남아있는 학자의 글. 천년 동안 이렇게 합니다. 천년이 되었는데도 흐르는 물은 있다라는 말은 천년이 되었는데도 흐르는 물은 여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유는 여전하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낙일, 지는 해 속으로, 지는 해와 더불어서 사라지는 구름을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는 해 속으로 사라지는 구름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에서 가을 풀 속에 있는 전 왕조의 절입니다. 자, 가을 풀이 무성하게 나 있는데 그 왕조의 절이 있다. 풀은 무성한, 만약에 현재
그 절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면 그렇게 풀 속에 파묻혀 있지는 않겠죠. 다시 말하면 쇠락한 절, 더 이상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란 얘기죠? 현재 조정인 조선의 절이 아니라 고려 왕조의 절이라서 찾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쓸쓸함을 담았죠. 그 쓸쓸함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이어가냐면 부서진 비석입니다. 절풀 속에 부서진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석, 부서진 비석에는 학자의 글이 남아있다. 부서진 비석에 남아있는, 쓰여져 있는 학자의 글이라고 해서 역시 계속해서 그 쇠락한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죠. 이제 이러한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에 이어서 그 다음에 전해여선 전환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자연의 모습으로 갑니다. 1000년 동안 흐르는 물은 계속되고 있다. 남아있다. 1000년 동안 흐르는 물이 있네. 다시 말하면 1000년이 지나도 흐르는 물은 여전히 있다 라고 해서 이 앞에 무너진 모습에 대해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연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구는 어떻게 가고 있냐? 지는 해 속에서 사라지는 구름을 본다 라는 말은 이미 진다는 것은 해는 떴다 졌다 이렇게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거죠. 흥망성쇠를 반복하는데 사라지는 구름, 이미 사라져버린 구름이라는 것은 고려 왕조의 모습을 떠올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를 통해서? 시상전개를 통해서 한번 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방금 해석한 시를 생각하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가을 풀, 추초의 전왕조의 절, 가을 풀 속에 전왕조의 절, 가을 시든 풀 속에 고려시대의 홍경사로 시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서진 비석에 쓰여진 학자의 글, 홍경사에는 최충이 쓴 비석, 저기 학자는 고려시대의 최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충이 쓰는 비석만이 쓸쓸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그 쓸쓸함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년 유유수라, 1000년이 있었는데도 흐르는 물은 남아있도다. 그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자연의 모습으로 화면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는 해 속에서 사라지는 구름을 본다. 지는 해 속으로 사라지는 구름을 통해서 흥망성쇠의 모습, 다시 말하면 고려는 망하고 조선이 들어섰죠. 망한 고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사라지는 구름, 흥망성쇠를 통해서 결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홍경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사라는 시는 백과문이 지은 시입니다. 5원 절구입니다. 5글자죠. 1원, 2원, 3원, 4원, 5원 5글자이고 4구로 되어 있으니까 5원 절구입니다. 자, 절구에서 운자는 어디에? 짝수구에, 이구와 사구에 있습니다. 문과 운, 역시 중국어 발음으로 비슷하지만 우리 한글로 파악할 때는 대체로 중성과 종성이 비슷하면 운자로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정확하네요. 문에서의 운이죠. 그 다음에 운에서의 그대로 운입니다. 중성하고 종성이 같네요. 자, 시상전개는 기승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가을 저녁입니다. 자, 추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가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녁은 어떻게 했냐? 낙일입니다. 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추초와 낙일을 통해서 가을 저녁임은 파악할 수 있고, 여기서의 절이죠. 고려 왕조의 절 홍경사가 공간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흥망성쇠에 대한 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징은 자연 경물 묘사를 통한 감정이입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에서 누구는 백광훈이라는 작자는 자기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연의 모습을 표현했지만 자연의 모습, 풀이 무성한 가운데 있는 절, 부서진 비석,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여전히 흐르는 물,
떨어지는 해 속에서 돌아가는 구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시의 이론으로 기본적으로 한시 종류와 아분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시에는 고체시와 고체시와 근체시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근체시는 당나라 때부터 성립된 시체로서 일정한 규칙,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 이 이전의 시를 우리는 무조건 모두 다 뭐라고 한다? 고체시라고 한다. 특징은 이것은 규칙이 엄격한다고 해서 비교적 규칙이 상당히 자유롭다. 그러면 이제 그 규칙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근체시의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글자 수는 5원과 7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5원 중에서 4꼬로 되어 있으면 절구이고 8꼬로 되어 있으면 율시입니다. 그래서 다섯 글자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글자에다가 4줄로 이런 거 4줄로 되어 있다. 4줄로 되어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5원 절구라고 말합니다. 8줄이면 5원 율시가 되겠죠. 자, 반대로 이제 이 글자가 7글자다. 그리고 4줄이다 그러면 7원 절구, 8줄이다 그러면 7원 율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운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운자라고 하는 것은 그 운이라고 하는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짝수구의 동의라 음이 같은 글자를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유사음을 나열한 것인데 그랬을 때 우리는 음을 그 자리에 뒀을 때 뭐했다? 아분했다라고 말합니다. 운자를 소리 운자인데 이 운자를 누를 앞인데 거기에 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시의 특정한 구의 끝자리에 운모가 같은 여기 있죠? 운모가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아분이라고 한다. 근데 이 운자는 대체로 어디에? 짝수구 끝자리에 단다. 근데 첫째 구 끝자리에도 달 수 있다. 자, 돌아가서 잠시 살펴보면 운은 어디에 둔다? 운은 여기 이와 같이 짝수구에 둔다. 그런데 대체로 첫째 구에 두는 경우는 7원, 이건 5원의 경우인데 7원의 경우에 주로 첫째 구에도 추가해서 달기도 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추초 전조상 가을 풀 속에 있는 전왕조의 절이죠. 이건 이때 조자는 조정조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렸네요. 아침이 아니라 이전 왕조죠. 잔비 학삼은 부서진 비석에 쓰여진 학자의 글이죠. 그럼 부서진 비석 맞습니다. 천년 유유수, 천년이 지났는데도 천년이 되었는데도 흐르는 물이 있도다, 남아있다, 여전하다 같죠? 낙일 견 기운이라 낙일 지는 해에서 사라지는 구름을 본답니다. 그러면 지는 해 사라지는 구름 다 맞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13과 1차 시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시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